제가 그 2000년에 출마한 총선에요, 민주당으로. 그때 저하고 같이 출마했던 한 386 스타 떨어졌지만 돈이 좀 남아가 지원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동료와 의논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참 기가 찼는데요. 저는 뭐 떨어지고 나니까 그야말로 빚더미에 앉았는데 어떤 자는 떨어졌는데도 돈이 남아서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요. 자, 그런데 이인영이가 지금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아들이 스위스에 유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인영의 아들은 2013년부터 파주에 있는 타이포그래피 105이라는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26인데 2013년부터면 고등학교 마치고 곧바로 여기 있다가 간 걸로 보이는데, 이 학교는 이 사진에 SK 최태원 부인 노소영이, 유진영 전 문화부 장관, 그리고 이인영이 부인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이인영이 아들이 스위스 바젤 디자인 학교에서 학위 프로그램을 마치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파티 크루 에마논이라는 모임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들은 지난해 한 매체 인터뷰에서 스위스 바젤 유학을 했다고 밝히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 이인영의 아들은 2014년에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에서 병력 면제를 받았고 2016년 병력 처분 변경을 요청했지만 다시 같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말 놓을 때 대비해 가지고 손을 한 번 더 썼는가 싶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미통당의 김기현 의원 측에서는 외통위의 이제 간사격인 인물이니까 이인영이 이제 청문회를 외통위에서 해야 되니까 지금 각종 자료를 요구하는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불성실하다, 자녀의 병력 의무 이행과 불분명한 스위스 유학 자금 출처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나 후보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납세 등 각종 금전 납부 의무에 관한 기본 사항을 못 주게 갔다고 한다. 저보고 만약에 자식에 대한 자료를 내놔라, 세금 납부한 내용 내놔라 하면 저는 떳떳하게 주겠습니다. 왜 못 줍니까? 그래서 이인영이가 아들의 스위스 유학비를 자비로 충당했다면 자녀 교육비 내역이나 교육비 세액 공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이 청문회 자료에 교육시키는데, 유학 교육시키는데 돈 쓴 내역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남이 내줬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이 장학금을 받았는지, 이 후보자 개인 재산으로 유학비를 충당하신 것인지 자료를 내놓으면 될 건데 민감한 사항이라고 거부했다. 자, 세계에서 제일 유학비가 비싼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물가가 세계에서 제일 비싼 나라가 스위스죠. 그래서 스위스 유학은 재벌 2세나 김정은이 아니면 꿈도 못 꾸는 나라입니다. 박원순이가 자기 딸이 서울대 미대에서 서울대 법대로 전과했다가 한 또 명품 업체의 후원으로 스위스에 유학을 갔다 왔지요. 참 한국 좌파들이 자기 입으로는 온갖 진보와 개혁을 외치면서 저 새끼들은 스위스에 유학 보내고, 미국에도 그냥 유학이 아니라 호화 유학을 보내고, 그 윤미향이나 임종석이 보세요. 그냥 유학이 아니잖아요. 박영서이도 그러고.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그래서 이 아들 스위스 유학 자금 출처와 병력 자료 제출 요구는 이인영이가 장관에 내정된 당일
통일부 직원에게 요구했고 통일부 직원이 민감한 사항이라 자료를 철회해 줄 수 없느냐고 했고 지금까지 안 내고 있다. 빨리 제출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 패러디 지금 그래픽까지 나왔습니다. 없는 살림에 자녀 유학 보내는 비법에가 마치 책이 나온 것처럼요. 도서 출판 내로남불. 운동권 부모 두었다고 자녀가 유학 못 가면 그게 차별. 독일, 프랑스 저렴이 국가 말고, 즉 싼 데 말고, 국가에서 거의 돈 다 대주는 나라 말고 미국, 영국, 스위스 찐 부자 나라 보내기. 윤미향, 리인영, 림종석, 김두관. 자, 다 호화 유학이죠. 자, 그래서 타이포그라피 하면 새로운 그 활자 운동을 보통 타이포그라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타이포그라피 105이라는 데가 지금 이 파주 출판 단지에 만들어진 일종의 이 디자인 스쿨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4년제 학부 과정을 하는데 그래서 워크샵과 실기 워크샵과 강의를 빼도록 1, 2, 3, 4학년을 배워 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줄여서 파주 타이포그라피 학교를 줄여서 파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곳에는 4년제 학부 과정이 한 105이라는 게 있고 뭐 105이 뭔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더 105이라고 2년제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한 학기 등록금이 544만 5천원, 입학금이 77만원. 그래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한 105, 그러니까 4년짜리를 다니게 되면 학비는 총 4,356만원. 일반 대학보다 좀 많이 비싸죠. 자, 그래서 이 공식 학위를 인정받을 수 없고 서류 전형뿐 아니라 면접 워크샵 전형이 2박 3일 있고 학위는 영국과 스위스에서 교류해서 받을 수 있고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영국, 스위스, 지금 베를린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기와 연계되어 있는 스위스 학교로 자동으로 유학 간 걸로 보입니다. 자, 문제리우스 아들은 파슨스, 뉴욕에 있는 파슨스 디자인 스쿨을 나왔고 이인영이 아들은 자, 일반 대학에 갈 상황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학위도 없는 파주에 있는 파티라고 부르는 이 디자인 학교를 다니면서 여기와 연계되어 있는 아마 바젤에 있는 이 스쿨 오브 디자인 여기를 넣은 것 같아요. 바젤 스쿨 오브 디자인. 바젤에 그 패션 디자인 학교도 있는데 패션 배운 건 아닌 것 같고 활자 디자인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내용을 아시는 분들에게 제보를 좀 부탁드리는데요. 전대협을 만들어서 전대협 초대 의장을 했던 이인영이가 자기 아들은 스위스 바젤 스쿨 오브 디자인에 보냈다. 참 놀랍습니다. 임종석이 딸은 시카고의 미대, 문가리우스의 아들은 이 파슨스 스쿨, 윤미향이의 딸은 UCLA 피아노, 또 김두관은 영국에서 지금 축구 마케팅, 스포츠 마케팅 아들을 배웠고 딸은清华대 나와가지고 지금 중국은행에 취직했다.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 자식들 다 까면 국민 앞에 창피해서 지금 얼굴이나 들겠습니까? 일부가 나왔는데 이 정도인데요. 박은순이 아들 박주신이가 그저께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박주신이는 백력 비리에 대해서 이번에 검증을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버지 죽음은 죽음이고요. 본인이 떳떳하면 엑스레이 앞에 서서 마무리 지어야 되죠. 자, 그 마무리가 되지 않은 채 영국으로 갔던 부분입니다. 저한테도 이런저런 제보를 해온 분이 많은데요.
그 과정에 대해서요.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요. 박주신은 이번에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 그런데 배현진이, 한국당의 배현진 의원이 지금 박주신이가 당당히 재금을 받자라고 하니까 진중권이가 똥불을 차고 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진중권이는 박주신 씨 100억 의혹은 이미 끝난 사안이다. 그때도 음모론자들이 온갖 트집을 다 잡는 바람에 연세대에서 공개적으로 검증까지 했다. 그때 그 음모론을 비판했다가 양승호 박사에게 고소까지 당했다. 다 끝난 일이다. 비판을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거리도 안 되는 걸 주워와서 그런다. 부친상 중인 사람을 때려대니 도대체 머리에 우동을 넣고 다니냐. 야당이라고 하는 게 늘 옆에서 똥불이나 차고 앉았으니 미통당은 답이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많은 사람이 찾던 박주신이가 귀국했으니 장례 뒤에 미뤄둔 숙제도 풀어야 되지 않겠냐. 병력 비리 의혹 2심 재판이 1년 넘게 중단되어 있다. 정직과 성실이라는 부친의 유지를 받을 걸로 기대한다. 당당히 재검을 받고 2심 재판에 출석해 의혹을 끝내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박주신 병력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양성호 의사죠. 이분 등은 항소심에서 자기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병력비리 의혹이 사실이라며 주장하다가 1심에서 700만원에서 1,500만원의 선고를 받았어요. 저도 주장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법적인 처분을 했다가 또 스스로 취하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자, 박주신은 2011년 8월에 공군에 입대했으나 우측 대대부 통청 때문에 퇴소했고 같은 해 12월에 주간판 탈출증을 이유로 사급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2015년 국감에서는 당시 병무청장이 해당 판정이 적법하다 했고요. 영국에 있다가요. 부친 사망 소식을 듣고 입국했는데 영국에 지금 제가 봤을 때 떠난 지가 언젠데 공부를 했으면 벌써 끝났을 것이고 영국에 뭐 때문에 있느냐. 롯데 사장인가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영국 가지 않았습니까? 그 영국에서 사는 거예요. 자, 저는 진중권이의 이런 형태에 대해서 저는 비판을 하고자 합니다. 자, 진중권이는 지금 모든 문제에 지가 판관인 양 나서고 있어요. 잘한다 하니까 이제 깨춤을 추고 자빠졌습니다. 제가 전에 진중권이가 처음에 조국 문제에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황장수한테 깨지고 가가지고 진중권이가 몇 년 동안 조용하다가 다시 떠든다 했을 때 진중권을 비판하지 마라고 글도 올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영역을 넘나들면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가장 언론들이 소비하기 좋은 얄팍한 내용들만 가지고 이쪽 저쪽을 까는 척해요. 근데 진중권이가 까는 부분 중에 진짜 본질적인 문가리우스나 좌파의 문제들은 까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좌파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보수 매체들의 소비 역할을 충족시켜 주면서 이 좌파들의 일정한 선을 넘지 않는 부분이 결국은 적당히 주어진 악역을 수행하고 있는 듯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주신에 대한 부분에서 또 튀어나와서 지금 진중권이가 이러는데요. 진중권이는 이제 입을 좀 닫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더 날뛰면 그야말로 정신분열증적인 추한 모습만 노출시킨다. 그래서 진중권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간섭하고 싶으면 정말 성역 없이 우리들 병원 문제라든지 대북 물무역에 대해서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옵티머스나 라임의 배우라든지 신라젠 등에 대해서도 정말로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정한 부분이 끝나고 나면 신라젠도 유시민을 살짝 때리는 척 하더만은 지금 신라젠에 검찰이 지금 정치
관계에 배우가 없다고 하니까 그 뒤로 말을 안 하잖아요. 이거는 뭐냐? 결국 도와주는 역할밖에 더 하는가? 나는 진중권의 도대체 정체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